얼마 뒤에 정말 검찰에서 갑자기 약식 기소를 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항상 문제가 많죠. 이제 음주운전 사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보통 소위 말하는 삼진아웃이라고 하죠. 이제 세 번째 음주운전부터는 뭐 처벌이 무거워지고 심지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 거 이제 삼진아웃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사건 중에서도 심지어 만취해서 무면 운전이었는데 또 이제 저희가 법원까지 가지 않고 약식 명령으로, 벌금으로 검찰 단계에서 잘 끝난 사건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냐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이 이제 예전에 이제 술을 드시고 이제 세 번째 처벌을 받으시고 나서 면허가 취소가 되셨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운전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정말 꽤 오랜 기간 동안 아예 면허조차 따지 않고, 면허 따면 당연히 차를 몰 테고, 차를 몰면 또 어쩔 수 없이 업무상 또 술자리 갈 테고, 그럼 또 본인이 음주운전이 습관이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제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했고, 심지어 운전을 해야만 되는 그런 직종에 계셨는데 그 직종까지 바꾸시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오후에 이제 거래처랑 미팅 때문에 이제 같이 일하는 가족분과 친척분과 같이 나갔다가 이제 업무적인 미팅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집 근처 다 와가서는 그 같이 갔던 가족분과 엄청 다투신 거죠. 그래서 가족분은 화가 나셔가지고 집에서 조금 떨어진 갓길에 차를 주차해놓고 혼자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난 면허도 없고 한데 가면은 너무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갓길이라 또 이제 딱지는 뗄 것 같지, 또 화는 나지. 그렇다 또 싸웠는데 당장 미안하다고 하고 이거 운전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지. 대리운전 부르자니 또 시간도 애매하지. 대리가 잘 잡히지도 않았었고 실제로. 그래서 이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이제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모르겠다 하고, 이분이 이제 그 갓길에 그냥 차에서 본인도 내려서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사셔서 그냥 드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차 안에서 잠이 드신 거예요. 술을 드시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밤이 좀 깊어서 잠에서 이제 차에서 잠을 깨셨는데, 이제 나는 술을 깼겠지 하는 마음에 그 옆에 이제 공용 주차장으로 차를 이동을 시킵니다, 일단은. 그러고 나서 이제 주차장으로 해서 이동을 했는데, 또 집에는 여전히 가기가 싫으니 이제 근처에서 혼자 술을 한 잔 더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술을 드시고 공용 주차장에서 집까지 차를 이동시키다가 이 사람 왠지 술 먹고 운전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제 시민분의 신고로 이분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단속이 되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분은 벌써 4번째 음주운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면허죠. 그래서 이분은 큰일 났다 싶어서 바로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셔가지고 저희를 바로 선임을 하셨습니다. 이 경찰 단계부터 사실 함께 대응을 했는데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고 100배 사죄했죠. 그리고 다행히 근데 정말 이게 수사관님 정말 좋은 분 만나는 것도 운인데, 이제 저희가 출동 경찰관이 그때 이제 만취한 상태에서 출동 경찰관한테 이렇게 좀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출동 경찰관은 정말 많이 나쁘게 그 거래처부터 여기까지 정말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무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고, 그리고 이 동선에 대해서 사실 좀 차근차근 설득을 했습니다. 이 동선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가 실제로 운전하는 건 이 정도가 맞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경찰관 분이 실제로 CCTV 같은 것도 확인해 보셨고, 그 결과 이제 사실 CCTV 확인을 안 해주셔도 그만인데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사장님 말씀이 맞네요 라고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수사를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말이 맞다라는 거를 어쨌든 인정을 해주셨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4번째 음주운전이고 무면허운전,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서 담당 수사관님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 상황들이 정말 구구절절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이분 정말 좋으신 수사관님이어서 제가 정말 기억에 정말 오래 남을 것 같은 좋은 분이었는데 그만큼 이분이 정말 그런 부분들을 다 조서에 좋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뭐 검찰 송치됐으니까 이제 조만간 그래도 재판은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뒤에 정말 검찰에서 갑자기 약식 기소를 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우린 진짜 기뻤죠. 왜냐하면 이분 진짜 막 이번에 진짜 자기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징역 가면은 자기 진짜 사업체도 다 망가지고 진짜 큰일 납니다. 막 이런 걸 걱정하고 계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정말 저희도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게 이게 진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도 그만큼 나왔을 때 정말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저희도 기쁘더라고요. 근데 참 저도 이제 법조 경력이 이제 한 10년을 넘어가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특히 이제 형사사건은 정말 뭐 어떤 사무실이나 어떤 로펌이 잘한다라기보다도 결국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그 변호사가 어떻게 정말 챙겨주고 대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게 바뀔 수도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요즘에 또 다시 한번 많이 느끼고 있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삐까뻔쩍하게 광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막 뭐 누구 막 사람 막 위에 막 수십 명 이렇게 막 모아놓고 막 그렇게 광고를 막 삐까뻔쩍하게 하는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제발. 그런 데 가지 마시고 돈은 돈대로 쓰고 이제 결과는 결과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데 막 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하지 마시고 정말 진짜 이 사건을 직접 맡아서 진심을 다해서 정말 맡아주는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변론을 해주는 그런 변호사를 좀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